네, 안녕하세요. 이번 세션 체어를 맡은 대통령 사이버4 임명입니다. 거창하게 사이버4라고 하지만 또 10년 전까지는 대학교 정보대학원 교수로 36년 재직을 하고 3년 전에 퇴직을 하고 지금은 대통령실 사이버4로 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이제 현상민 대표께서 비단 부산 디지털 자산거래소의 어떤 이제 디지털 아일랜드 연구 관련된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어제 제가 일정 때문에 참여하지 못했지만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앞으로 우리 디지털 자산 거래소 비단이 어떻게 이제 사업에 대해서 어떤 비전을 가지고 어떻게 운영해 나갈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 어제 많은 분들이 축하도 있었지만 김 대표께서 상세히 설명을 하고 사실 어떤 아시아권 대표 거래소들과의 얼라이언스 이것도 실망했죠.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제 지금 여기서는 사실은 어제 그 어피트 두나무의 이성 대표 그 어피트 두나무는 여기 관심 가지신 분은 아시겠지만 세계에서 가장 큰 어떤 중앙 집중식 어떤 코인 거래소 중에 하나죠. 그 중에 하나 이소우 대표가 직접 오셨는데 우리 이제 비단은 그러한 중앙 집중식이 아니라 여러분 들으신 것처럼 우리가 이제 분산형으로서 디파이 자유식 형태로 해가지고 단순히 코인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실물자산, RWA 그리고 요즘 많은 이슈가 되고 있는 STO 그리고 코인 이렇게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는데 아직까지는 사실 이러한 분산형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법적인 아직 미비점이 있고 STO에 대해서도 법적인 미비점이 있어가지고 일단은 우리가 RWA부터 시작하지만 이제 이것이 굉장한 포텐셜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여기 계신 분들 다 아실 거고 특히 이제 우리 박형준 시장님과 어제 참여하신 많은 국회의원님들도 그러셨지만 우리 부산은 이러한 디지털 금융 특구입니다. 디지털 금융 특구고요. 그래서 이러한 비트코인으로 대표되는 이러한 디지털 자산의 경우에 보면 어제 많은 토론에서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요즘 디지털 전환이라는 얘기를 어제도 많이 썼는데 사실 디지털 전환이 요즘은 이제 다들 여기 계신 젊은 분들은 익숙하지만 사실은 우리나라의 상호 인터넷이 된 게 30년밖에 안 됐어요. 젊은 분들은 30년이면 굉장히 오래된 시간이지만 저처럼 나이 들어갈 때는 30년 금방 지났습니다. 그래서 지난 30년 동안 사실은 1994년에 코넷이라고 하는 이러한 상용 인터넷이 시작돼가지고 그때 우리나라에도 아마존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아마존, 구글 이런 것들 수거하고 하면서 디지털 전환이 시작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난 30년 동안 우리가 많은 변화를 겪고 왔는데 중간에 보면 우리 이러한 블록체인 이 부분은 어제도 얘기 많이 나왔지만 2008년이니까 지금부터 16년 전이죠. 갑자기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분이 블록체인이라는 개념을 갖다가 발표했고 그 다음에 이제 2009년 1월 달에 비트코인을 발표했죠. 그래서 이제 사실은 15년 플러스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렇지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것이 이제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 요즘에 시장의 투명성을 많이 얘기하는데 시장의 투명성, 거래 추적성, 그 다음에 이제 요즘에 서플라이 체인을 많이 얘기하는데 아까도 서플라이 체인 얘기했죠. 서플라이 체인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추적하는 관리성 그런 것들이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 블록체인을 통한 디지털 전환 이것이 크게 성공을 해왔고 우리 아는 것처럼 지금 AI 최근에 지난달에 대통령 직속위원회로 AI위원회가 만들어졌습니다. 저도 그 멤버지만 지금은 단순한 디지털 전환을 넘어서서 AI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하거든요. AI에서 또한 대전환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것은 어제 국경 없는 글로벌 얘기를 많이 썼는데 이게 이제 위성, 우주, 우리나라도 사천에 우주항공청이 지금 들어섰는데 그런 위성이라고 하는 새로운 또 플랫폼을 통해서 그래서 AI, 위성, 그리고 블록체인 이런 것을 통해서 사실은 전 세계가 또 한 번의 2차 디지털 대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고 하면 이것이 이제 우리 비단은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다만 우리가 이제
2년 전에 FTX 사태나 이런 데서 본 것처럼 이러한 이 분야에서는 새로운 분야이기 때문에 약간의 어떤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북한 같은 경우에는 가상자산 거래소를 갖다가 해킹을 해서 그것을 갖다가 자금 채택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사기행위가 일어난다든지 아니면 이제 우리가 해킹을 해서 그 자금을 갖다가 비트코인으로 받아가지고 그걸 또 뭐 여러 가지 불법적으로 사용한다든지 특히 북한이 대표적이죠. 이런 문제 때문에 그리고 얼마 전에 뭐 헤즈볼라하고 이스라엘 전쟁에서 말씀드렸듯이 그때 삐삐가 갑자기 터졌잖아요. 그때 몇천 대가 그런 것처럼 이런 서프라이 체인 문제가 또 있습니다. 근데 이런 문제들이 사실은 그 당시로서는 많은 문제가 있었지만 최근에 블록체인 그리고 AI, 위성 이런 것들이 결합을 해가지고 이 많은 문제들이 빠르게 해결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 금융 쪽에서 이것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이 분야에서 JP 모건 같은 경우에는 오닉스라고 하는 자체의 블록체인 플랫폼을 이용해서 금융 분야에 많은 혁신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제가 주도하는 이 세션은 시장 감시, 리스크 매니지먼트 측면에서 하는 거고요. 그런 점에서 이제 우리 두 분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우리 정보고대학원의 우리 분야에서 아주 세계적인 성과가 계신 이준희 교수님, 그리고 또한 작년까지는 온도라고 하는 이 분야에 있어서 세계적인 업체를 직접 방문하셨고 지금은 아국고 대표로 계시는 심준식 교수님, 이 두 분을 모셨습니다. 이 두 분께서 잠시 각자 의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먼저 이준희 교수님.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아국고라는 블록체인 보안 솔루션을 개발하는 부산 기업입니다. 부산 기업의 대표를 맡고 있는 심준식입니다. 네, 저희가 오늘 이 자리에서 부산 디지털 자산거래소의 위험관리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기존의 거래소와 비교했을 때 무엇이 부산 디지털 자산거래소가 다른 점입니다. 이것을 누군가가 묻는다면 가장 핵심적인 기능들을 분리한다라는 것 같습니다. 흔히 기업에서는 SOD라고 해서 Segregation of Duty라고 해서 핵심적인 기능을 어떤 한 기관, 한 개인이 아니라 분리함으로써 내부 통제의 어떤 균형을 맞추는데요. 현재의 다른 거래소들은 상장 평가라든지 그 다음에 위험을 관리하는 부분이라든지 자산을 보관한다든지 하는 기능을 하나의 거래소에서 다 수행함으로써 물론 잘할 때도 있지만 잘 못했을 때는 마운틴폭스라든지 FTX의 사례에서 봤을 때 투자자들한테 큰 피해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 디지털 자산거래소는 이런 부분들을 그 중에 위험관리 부분은 부산 디지털 자산거래소의 내부가 아니라 외부에서 더 엄격하고 정교하게 관리하겠다는 것이 위험관리의 취지이고요. 그런 부분에서 오늘 이 자리에 용산에서 대통령님을 가장 지근해서 사이버 보안, 그 다음에 디지털 자산 측면에서 가장 지근거래소 보좌하고 계신 우리 임종희 특보님께서 이 자리에 나오신 것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아까 임종희 특보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부산 디지털 자산거래소가 디지털 자산뿐만 아니라 실물 자산 기반의 어떤 자산들이 거래되는 거래소이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 관리의 중요성이 크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습니다. 해킹에는요, 해커들이 해킹을 할 때 들인 노력에 비해서 얻는 결과물이 굉장히 크다면 그 거래소는 타깃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부산 디지털 자산거래소는요, 어떤 실물 자산, 금이라든지 이런 부동산이라든지 그뿐만 아니라 IP, 게임, 디지털화 될 수 있는 블록체인 기술로 올라갈 수 있는 거의 대부분의 모든 디지털 상품권들이 거래될 것이기 때문에 해커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먹잇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방어하기 위해서는 크게 한 두 가지 정도가 필요하다고 보이는데요. 가장 큰 부분은 이겁니다.
대부분의 거래소들이 웹3 기반의 프로덕트들을 거래를 하는데 그 기반 시스템은 웹2와 똑같습니다. 뭐 지금 생각해 보시면 다른 거래소에 로그인할 때 아이디를 입력하고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개인 인증하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게 전형적인 어떻게 보면 웹2 기반의 거래 시스템이거든요. 그리고 나서 거기서부터 저희가 이제 사는 상품들은 비트코인이라든지 이런 탈중앙한 3 기반의 사상에 입각한 어떻게 보면 상품들을 사는데 웹2 기반에서 웹3 기반의 상품을 산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 웹3의 블록체인 시스템을 구현했다 볼 수가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한 사실은 그래서 마치 생각할 때 웹3의 비트코인을 저희가 기반의 어떤 프로덕트를 저희가 거래소에 맡겨놓은 것들이 과연 안전한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저희가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그런 거래소들이 대부분이지만 우리 부산 디자산 거래소는 그 부분에서 어떤 단일화된 거래 시스템을 준비하는 주체가 그런 모든 상품들을 대신해서 관리함으로써 벌어질 수 있는 위험 관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두 가지. 첫 번째, 올라가는 상품에 대해서 과연 이것이 취약점 평가를 해서 과연 안전한 프로토콜로 설계된 상품들인가. 그리고 두 번째, 이 시스템에서는 그 내부에서는 이제 이런 것들은 AAM이라든지 KYC라든지 FDS 같은 걸 통해서 내부적으로 관리는 하겠지만 사실 제3자가 보게 되면 더 객관적이고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가 보게 되면 더 정교하게 바라볼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AAM, KYC, FDS뿐만 아니라 그 거래소 자체의 모니터링, 이 거래소 자체의 모니터링에는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도 포함됩니다. 가장 간단한 얘기가 거래소에서 펌프란 게 있거든요. 갑자기 어떤 디지털 자산의 가격을 급격하게 올리는 세력이 있고요. 펌프가 올리는 거죠. 덤프, 던짐으로써 가격을 떨어뜨립니다. 그 사이에서 어떻게 보면 시간 차이가 있는 세력들. 이 부분에 대한 그 모니터링도 거래소에 대한 거래소 자체에 어떻게 보면은 그 중요한 모니터링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위험 관리는 투자자 보호에서 중요한 것이 단순히 해킹이 돼서 자산이 외부로 빼가는 어떤 특정 개인, 특정 기업, 아니면 북한과 같은 그런 해커들을 양성하는 국가들의 타깃이 될 수 있는 부분을 막는 것,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두 번째는 어떻게 보면은 디지털 자산의 그런 매니플레이션, 그런 기세 조작을 통해서 어떻게 불공정한 게임을 하려는 그런 세력으로부터 투자자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 그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이제 막기 위해서 흔히 현재 많이 사용하고 있는 IDGC, ID 제너럴 컨설, 프로그램 변경이 적절하게 되어 있는가, 아니면 어떻게 보면 접근된 승인된 사용자들이 접근한다. 이런 전통적인 어떤 제너럴 컨트롤뿐만이 아니라 이제 스마트 컨트롤 오디시라든지 L1, L2 다양한 메인에 대한 어떤 차별화된 접근을 통한 위험 관리를 통해서 부산 디지털 거래소의 위험 관리 기능을 극대화하겠다. 그것이 현재 생각하고 있는 방안인 것 같습니다. 네, 이상들이 여기 더 이어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그 해커들을 어떤 북한의 어떻게 보면 공격으로부터 막기 위해서 해커들을 가르치고 있는 교수님이 계십니다. 고려대학교 이준희 교수님이신데 사이버과학과의 교수님께서 생각하고 계시는 위험 관리의 솔루션을 또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고려대학교 정보대학원의 이준희입니다.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는 주로 블록체인을 안전하고 또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보안 기술들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시간을 빌어서는 제가 연구하고 있는 것들 중에서 위험 관리에 대한 그런 기술적인 측면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기술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이런 거래소가 가질 수 있는 위협들에는 아까 신 대표님이 말씀하신 몇 가지 종류의 위협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장 이게 기본적으로 투자자의 입장에서 불안한 것들이 어떤 것들을 내가 걱정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기술적인 관점에서의 설명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일 크게 걱정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아까 말씀하셨던 이게 해킹에 대한 위협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해킹에 대한 위협이라던가
아니면 어떤 불공정 거래를 통한 어떤 자산의 손실 이런 것들이 어쨌든 투자자의 관점에서 가장 큰 위험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해킹에 대한 위험들은 기존에 있었던 여러 가지 보안 기술을 통해 갖고 방어를 할 수가 있고요. 그런데 어떤 시장이든 이 시장이 발전을 하고 성숙하게 되면 이게 이런 어떤 전문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보안 기술 중에 가장 널리 알려진 보안 기술 중에 하나가 아마 방화벽일 겁니다. 여기서 이제 보안에 대해서 좀 아시는 분들은 많이 들어보셨을 게 이제 방화벽인데요. 방화벽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있는 방화벽들은 이제 그 TCP/IP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어떠한 종류의 네트워크에도 적용을 할 수가 있지만 이게 점점 고도화가 되면서 그 차세대 방화벽이라고 하는 그런 시스템이 또 출시가 돼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웹방화벽입니다. 그래서 웹방화벽 같은 경우에는 이게 그런 이제 웹서버 같은 경우에만 적용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기는 하지만 이게 더 고도화가 되어서 훨씬 더 이게 고도화가 돼서 조금 더 전문적인 방화벽으로 진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런 디지털 자산 거래소에서도 기존의 그 전통적인 금융권에서 사용하던 FDS 같은 어떤 탐지 시스템보다 더 고도화된 그런 전문화된 그런 탐지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아까 말씀하셨던 펌프앤덤프라던가 아니면 또뭐 러브 프로텍이라던가 또는 뭐 통정 매매, 자전 거래 이런 여러 가지 불공정 거래 유형들이 있는데 이게 전통적인 주식 시장과는 조금 다른 패턴을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디지털 자산 거래에 특화된 그런 보다 전문화되고 고도화된 그런 FTS를 지금 개발 중에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런 디지털 자산 거래소에 적용이 되면 보다 더 신뢰도를 높이고 안전한 거래가 가능하고 궁극적으로는 여러 가지 이런 위험들에 대해서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정도 수준으로 그런 위험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저는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두 분의 이제 발표를 들었는데요. 보신 것처럼 이제 사실은 이 가상자산 관련해서 디지털 자산 관련해서 그리고 이제 우리 실물 자산 관련해서 이제 사람들이 저것이 미래의 어떤 수단이다, 미래의 어떤 굉장히 거래 수단이다, 이것은 자산이다. 어떤 가망성을 다 느끼고 있는데 아직 미래에 좀 잘 모르는 친숙하지 않은 시장이기 때문에 거기에 생기는 리스크를 갖다가 어떻게 매니지먼트 할 것이냐. 이 우리 발표에 이어서 사실은 이제 상장 심사라든지 시장 감시에서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어떤 이것을 과연 커스터디를 어떻게 할 건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다 이게 의문점이 있어요. 그런 점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제도를 갖다가 기술적으로 그리고 관리적으로 법적으로 해나가고 있고 이것이 또 글로벌리 협력을 해서 또 이것이 이제 어떤 그런 리스크로 관리해 나간다 보면 우리 지금 한국은행이나 이런 데서도 어지나온 것처럼 스테이블 코인을 넘어서서 CBDC까지 넘어가는 그런 프로젝트들이 파일럿 프로젝트지만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런 점들을 생각한다고 하면 여기 이제 젊은이들이 있는데 어떤 미래의 어떤 중요한 어떤 자산 거래 수단으로서 우리가 이제 우리 비단이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특히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부분이 중앙 집중식인데 우리는 디센트럴라이즈드이기 때문에 그것이 특징이고요. 그리고 처음 시작을 어떻게 보면 RWA부터 시작한다. 네, 그것이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인 것처럼 지금 우리가 이제 비트코인으로 출발한 이 블록체인 혁명이 지금 15년 정도 지났는데 이것이 아까 말씀인 대로 JP모건이 AI하고 위성을 이용해서 위성과 위성 사이에 비트코인을 갖다 트랜스포 시킨다든지 이런 것까지 많이 기술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엄청난 기술의 어떤 대전환을 보고 있는데 그 대전환에 맞춰가지고 우리 부산 디지털 자산 거래소가 발전해나가는 것을 믿고 싶지 않고요. 여기 계신 분들이 사실은 참여하지 않으면 문제점도 모르고 또 기회를 잡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열심히 참여하시고 많은 의견을 주고 그래서 우리 부산에서
이러한 미단이라고 하는 디지털 자산 거래소를 갖다가 의욕차게 출범했는데 이것이 잘 펼쳐되기를 바라고요. 저도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 관련해서 이것이 성공할 수 있도록 열심히 돕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20분밖에 안 됐는데요. 하여튼 시간이 돼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